대표적인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이 올해부터 새로운 훈련으로 바뀝니다. 키리졸브는 동맹이라는 이름의 훈련으로 대체되고 독수리 훈련도 소규모 부대 중심의 수시 훈련으로 바뀝니다. 한미 국방장관의 합의 내용인데 먼저 김필준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매년 봄에 실시됐던 키리졸브 연습은 대표적인 한미 군사 연습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 전력이 증원됐을 때 지휘소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합니다. 독수리 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대규모 연합 야외 훈련으로 키리졸브 연습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세너의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어젯밤 두 한미 연합 훈련 형태를 바꾸기로 합의했습니다. 키리졸브 연습은 동맹이란 한글 이름으로 바꾸고 규모도 축소하며 독수리 훈련 대신 대대규모의 소규모 훈련을 연중 내내 수시로 시행합니다. 국방부는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지 않고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이번 한미 국방당국의 결정에 대해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키리졸브 연습부터 한번 좀 볼까요? 어떻습니까? 동맹이란 이름으로 바뀐다 그랬는데 이름만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성격도 좀 바뀌는 겁니까? 네, 다른 이름의 연습과 훈련으로 대체되는데 실제 내용도 조금 달라집니다. 먼저 기간이 줄어드는데 그동안 키리졸브 연습은 약 2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와 달리 동맹 연습은 내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진행됩니다. 내용도 기존의 키리졸브 연습은 방어와 반격 훈련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올해 동맹 연습에서는 반격이 빠지고 점검 위주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간과 성격이 좀 변화가 있는 거군요. 독수리 훈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독수리 훈련도 기존에는 수십만의 한국군과 미국군이 4주 이상 집중적인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대대급 규모로 연중 수시 훈련으로 바뀝니다. 예. 자, 이 대규모 한미 군사 훈련이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반발해왔던 부분 아닙니까? 자, 하노이 회담에서 어떤 특별한 합의 사항이 없었는데, 자, 이 훈련 규모를 축소하기로 한 배경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네, 하노이 회담 합의문 작성이 실패했지만 대화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예. 실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결렬 뒤에도 북한이 핵실험 중단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Chairman Kim promised me last night is regardless, he's not going to do testing of rockets and nuclear. Not going to do testing. So, I trust him and I take him at his word. I hope that's true. 네, 미국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확실한 대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판단을 막겠다는 선제 조치로 풀이됩니다. 예, 서로의 신뢰를 여전히 계속 확인하겠다. 그런 의도다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래서 사실 남북 대화 또 이제 북미 대화가 계속 이어진 후에도 대규모 한미 군사 훈련은 계속 축소돼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간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북미 간에도 비핵화 접촉이 시작되면서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4월에도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로우키, 즉 축소하고 잘 드러나지 않게 진행한 바 있습니다.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유예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여러 번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오기도 했습니다. 훈련 축소는 이전부터 언급돼 왔고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안보 공백도 지적을 해왔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효율적인 훈련으로 바뀌는 만큼 국가안보라는 목표와 전체 훈련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김필준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9달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엽니다. 하노이 회담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와대는 중재자로서 섣불리 나서기보다는 바둑으로 치면은 복귀부터 하겠다. 그러니까 상황을 되짚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안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입니다. 외교부, 통일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는 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이어 9달 만입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떤 대화가 오갔고 어디서 매듭이 꼬였는지 하노이 회담을 재구성해야 한다며 바둑으로 치면 복귀할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을 재구성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의 다양한 채널이 동원됩니다. 5일 워싱턴으로 떠나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만날 계획입니다. 대북 특사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등 다양한 물밑 접촉을 통해 북한 측 입장도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하노이 회담에 대한 정확한 진단 후에 문 대통령의 행동 계획을 다시 짤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한편 어제 베트남을 출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빠른 속도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북중 정상회담 없이 평양으로 바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전용 열차가 귀국길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소셜 네트워크에는 중국 베트남 국경을 건넌 열차가 한국 시간 2일 밤 늦게 구이린을 통과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후난성 창사를 3일 오전 10시에, 후베이성 우한을 같은 날 오후 3시에 통과했습니다. 베트남으로 갈 때보다 두어 시간 빨라진 속도입니다. 이 속도로 계속 북상한다면 허난성 정저우를 지나 4일 오전 텐진을 거쳐 5일 새벽 단둥을 통해 북중 국경을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은 베이징 북중회담 없이 일단 평양으로 직행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부 입장을 우선 수습한 뒤 베이징은 추후에 방문해 향후 북중 공동 대응 전략을 조율할 전망입니다. 중국 인민일보 해외파는 길이 비록 멀어도 뚜벅뚜벅 가면 이를 수 있다는 옛말을 인용하며 북미 양국은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친선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는 소식을 오늘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성과는 강조했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그 이유를 박소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의 오늘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친선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방문 결과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어제 베트남 동당역에서 전용 열차를 타고 귀국길에 오른 일정을 시간까지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내용은 빠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의욕을 잃은 것 같다던 최선희 외무부상의 말도 전혀 없습니다. 오늘자 노동신문도 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소식을 전하며 세계 정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라고 추켜 세웠지만 결렬된 북미 정상회담 소식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인정할 수 없는 김정은 위원장의 독특한 지위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66시간에 거쳐서 베트남 북미 회담을 갔는데 회담이 결렬됐거나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거론한다라는 게 지도 리더십의 어떤 치명적인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대외적으로도 향후 미국과의 협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했다는 분석입니다. JTBC의 박소연입니다. 비핵화에 합의하면 밝은 경제 미래를 보겠지만 핵무기를 고수하면 그러지 못할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모든 게 잘 되면 다른 나라들이 북에 원조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면서 이 제재 완화도 여전히 머릿속에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보수단체 행사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후 처음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인들에게 설명합니다. North Korea has an incredible, brilliant economic future if they make a deal. 하지만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고수하면 밝은 미래는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하노이 회담 후 많이 배웠다며 자신과 북한과의 관계가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learned a lot over the last couple of days, and again, the relationship seems to be very, very strong. 하노이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한 것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것이 잘 되면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북한에 원조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경제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